네, 오늘도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뼈가 드러날 듯 마른 몸, 텅 빈 시선, 스스로를 고문하는 듯 뒤틀린 표정. 마치 자신의 내면을 벗겨내려는 것처럼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이 그림은 에곤 실레의 자화상입니다. 이 이미지를 일본 문호 다자이 오사무의 소설 인간실격 표지에서 본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그림은 부조리한 인간의 초상으로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강타했고 현대 독자들에게 실레의 얼굴은 불안과 자기 소외의 상징처럼 다가옵니다. 에곤 실레는 28의 짧은 생을 살면서 자신의 불안과 욕망, 고통을 가장 잔인할 만큼 정직하게 캔버스에 쏟아냈던 천재입니다. 그의 자화상은 단순한 초상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지옥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었죠.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단 하나 미완성으로 남긴 그림이 있습니다. 격정이나 광기가 아닌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꿈을 담은 그림. 바로 아내와 자신,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모습을 그린 가족입니다. 에곤 실레는 소설의 제목처럼 과연 실격한 인간이었을까요? 그는 왜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토록 평범한 행복을 염원했을까요? 오늘은 세상과 불화하고 자신을 파괴하며 예술을 했던 광기의 예술가가 마침내 발견했지만 끝내 붙잡지 못했던 인간적인 삶. 그 인간적인 삶의 마지막 드라마를 들려드릴게요. 실레의 그림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의 예술은 인간 실존의 불안 그 자체였죠. 실레는 15살 때 아버지가 매독으로 미쳐가다가 결국 죽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는 너무 일찍 알게 된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또 체면이 벗겨졌을 때 남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자화상은 눈빛으로 말을 겁니다. 뒤틀린 손가락, 공허한 눈동자, 흉터처럼 남은 선들. 이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피부로 긁어내는 행위였습니다. 실레에게 그림은 세상의 겉모습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숨기고 싶어하는 내면의 진실을 폭로하는 행위였죠. 그의 초기 연인이자 뮤즈였던 발리 노이즐과의 관계 역시 그의 그림처럼 격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분출하는 불안과 욕망을 공유하는 동반자였죠. 하지만 1915년 실레는 그의 삶과 예술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선택을 합니다. 그는 발리와의 격렬한 관계를 끝내고 빈의 중산층 집안 출신인 에디트 하름스와 결혼합니다. 이 결정을 통해 실레는 광기 가득했던 자신의 예술적 삶에 안정이라는 닻을 내리려 했습니다. 에디트는 실레가 가장 불안했을 때 그에게 가장 평범한 일상의 안식처를 제공한 거죠. 에디트를 만나면서 실레의 그림은 놀랍도록 차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선은 더 이상 자신을 해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즉 공존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걸작 포옹을 함께 보시죠. 격정적인 누드가 아닌 서로를 깊이 껴안고 있는 두 남녀의 모습은 고통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애착과 의존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격렬했던 에곤 실레의 삶이 에디트라는 존재를 통해 비로소 인간적인 삶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선언하는 듯합니다. 1918년 실레가 화가로서의 정점에 서고 아내 에디트가 그들의 첫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불안의 예술가를 넘어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 될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 희망을 영원히 기록하기 위해 붓을 들었고 이것이 바로 그의 마지막 그림이 되는데요. 바로 미완성 유작, 가족입니다. 가족 속의 에곤 실레는 이전 자화상들처럼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온한 표정을 하고 아내의 뒤에서 헌신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죠. 이 그림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고 격정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제야 찾은 안식과 미래에 대한 가장 간절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전 세계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역병 스페인 독감의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1918년 10월 만삭의 몸이었던 에디트마저 독감에 감염되고 마는데요. 에곤 실레는 성공한 화가로서의 명성도, 천재 예술가로서의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아내를 구할 수 없다는 절망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10월 28일 에디트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실레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남은 3일 동안 아내의 죽은 모습을 초상화로 그리는 데 매달립니다. 그의 몸 역시 이미 독감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죠. 그가 아내를 바라보며 붓을 들었던 그 3일은 어쩌면 실레가 평생 그렸던 모든 고통스러운 자화상보다 더욱 처절하고 비극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10월 31일 에곤 실레는 아내를 따라 숨을 거둡니다. 그들의 행복을 약속했던 가족 그림은 영원히 미완성인 채로 남겨졌죠. 다자이 오사무는 인간 실격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활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 실레의 자화상이 이 문장과 결합돼 부조리한 인간의 상징이 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그림 가족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또 던집니다. 정말로 실격한 인간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죠.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 못한 남편,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의 아버지. 그는 사회적으로는 문제아였을지 모르지만 에디트에게는 목숨을 건 사랑이었고 태어나지 못한 그의 아이에게는 한평생 그리워한 아버지였습니다. 어쩌면 실레가 발견하려 했던 인간의 진실은 고통과 불안뿐만이 아니라 결국 사랑과 가족이라는 가장 평범한 형태의 희망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